내가 이제 나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이제 한번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면 그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행동. 통지표를 예를 들면 성적이 좋게 가져가면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시잖아요. 나는 이 성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표에 그때는 갑, 을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갑을 많이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재미보다는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재미가 더 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공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궁금해서 파고들어야 공부인데 부모가 그냥 좋아하시니까 그 좋아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공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은 전쟁 중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초등학교 수준을 내가 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주어진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전쟁 중이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무슨 뭐 학과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물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기회도 적고 또 내한테도 공부할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내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적은 잘 받았어요. 성적은. 그런 거 보면 초등학교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그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그 동력으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지만은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지 내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는데 늦둥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그때 시작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 이과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시험이지요. 시험이면 점수나 잘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박해요. 과목 수가 많으니까 공부하기가 또 준비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낙제 점수 겨우 받을까?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부모한테 뭐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벌써 머리에서 날아가 버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은 했지만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냐? 낙제 안 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낙제면 하려고. 그거 따라가느라고 허겁지겁 하다가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는 해에 4.19가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때. 나는 그럼 과연 뭔가? 내 욕구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럼 내 욕구는 뭔가? 내가 사는 가치는 뭔가? 그런 걸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학생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제 큰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데모를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투사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때 나하고 그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은 내가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그 말수도 좀 적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모범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애가 갑자기 4.19 때 변해가지고 투사를 앞장서가지고 뭐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은 나를 투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변했을까? 정신과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억눌렸던 것이 그때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그냥 폭발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내가 그게 분하다고 해서 길에 가는 사람 때린다고 너 잘했다 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4.19라고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울분과 그 가치가 똑같은 것처럼 영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함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더 신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함을 치면 그 기성세대들이 그건 또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 항복을 받게 되면 그것도 또 기분이 좋고 결국 그래서 4.19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못했으니까 내 희망은 교수가 돼서 일생을 지냈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교단에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공부하려고 언제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런 어떤 국립병원이나 그 수련병원이 아닌 그런 데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업을 해야 되겠다. 개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병원으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대학도 그때는 8개밖에 없었는데 정신과가 있는 데가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안 계셔. 그 정도니까 내가 제대하고 선생님을 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대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덕담도 주시잖아요. 그 제대하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교수가 되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살아온 공부한 경력을 보면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연세대학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 학교예요. 내가 경북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주임 교수가 나보고 그 얘기를 듣더니, 연세대학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내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련이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공부했어, 내가. 정말로. 엄청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한 건데, 퇴임을 하고 나서, 퇴임을 할 때 내가 중요한 이제, 이게 내 진심인데, 학생들이나 수련회를 모아놓고 정년 퇴임 기념 강연을 해요. 이제 관례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모인 학생 수련회를 모아놓고 취지는 이런 걸로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근데 그런 노력은 오늘로서 끝이다. 왜 그러냐면 정년퇴임을 하니까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학적인 지식도 떨어지고 경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스승이라는 걸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게 내 강연의 취지였어요. 그건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퇴임을 하고 나면 학생들을 가르칠 의미가 없으니까 더 새로운 지식이 뭔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로 내가 이제 대임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갖고, 누구든지 내가 길을 물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애든 노인이든 다 내한테는 선생님이에요. 오직 하면 환자를 내가 반면 교사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 하나가 문제지, 그 이외에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능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신장애 그러면 온통 인격이 다 황폐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수직을 마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갈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내가 늦었지만은 들어간 거예요. 사이버 대학에 들어간 거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내가 컴퓨터를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다루는 거는 내가 아주 능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항상 내가 뭐 자주 서봤으니까 이것도 뭐 별로 불안이 없어요. 언제 와서 나한테 사진 찍어도 뭐 그건 난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버 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내가 문화예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철학과가 있었다면 아마 그걸 내가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건 과목이 없고,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을 이해를 한다면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네팔을 내가 봉사를 많이 가는데, 그냥 봉사라는 의미에서 내가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내가 더 잘 이해를 한다면 더 친근하게 이게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팔 문화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문화예술학과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네팔의 문화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가지 차이는, 과거와 지금과 차이는 하고 싶어서였어요. 과거는 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 가운데 초등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중고등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대학교 때 있었겠어요? 없죠.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공자님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놀듯이 하라고.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노는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놀아라는 뜻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재미있게 하자면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증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요새 그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고 뭐 학교에 와서 자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재밌게 해보세요. 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론을 통해서 좀 이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그 토론을 이어가야 될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난 이제 그런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단지 이거는 내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견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 교육이 판이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외국에 가서 그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 네팔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 문화는 잘 모르고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후진국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팔을 표현할 때는 문화적인 선진국이지만은 경제적인 후발국이라서 그렇게 표현해달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 문화 자체도 그렇지만은 학교를 이래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거기 대사관에 있는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을 이제 그 국제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거는 국제대학들이 많아요. 공립대학, 참 공립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리니까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숙제를 받아왔는데 뭐냐 하면은 뭐든지 이제 그 연구 계획서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응? 아무거나도 관계없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적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출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그냥 전달해서 이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일탈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런 목적을 설정해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해서 뭘 하나 기획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니라. 그래서 너는 뭘 연구하니? 그랬더니 얘가 생각하기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데 수돗물 가지고 키우면 잘 자랄까?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수를 가지고 키우면 잘 클까? 자기 가설은 하수가 잘 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 무기물질도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게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우니까 정말로 하수가 더 잘 컸어.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생각할,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목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가르쳐 주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에.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하신 거 가운데 외국에는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연구하려도 잘 안 돼 있다.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대학에 연구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연구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초 학문이 발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약회사 같은 데도 보면 연구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인을 얻는 약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 연구실이 부족하니까 맨날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찍어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연구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산도즈 제약회사라고 다국적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견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구동이 굉장히 커요. 무슨 캠퍼스 같아. 소방차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그 안에 그거 다 있어. 그래서 안내인이 이제 그 불어개통을 하는, 내가 불어를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띄엄띄엄 영어로 이제 알아들은 내용에 이런 게 있어.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산도즈에서 그 연구비를 학자들한테 얼마나 지급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간 3,000명한테 지급을 한대요. 근데 그건 내가 확실치 않아요. 내가 이제 잘못 들어서 있었는데 300명인지 3,00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다 활용할 수 있는가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한두 개에 불과하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건진다면. 내가 그랬더니 그분 설명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요만큼 축적된 연구가 나중에 가서는 누가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연구를 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빛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빛을 안 보더라도. 이제 그런 자세로 연구를 하니까 노벨상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노벨상 안 나온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은 노벨상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그 뭐를 고쳐야 되겠어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말로 내가 느꼈던 이거는 내 사견인데 뭐 이런 것도 사견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미래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 대계예요. 지금 당장 뭐 수능 고시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토론을 1년이나 2년이나 걸려가지고 해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습관부터 먼저 들여야 우리가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